하이힐은 앞꿈치 통증이나 지간신경종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어야 되면 잠깐씩만 신으시고 얼른 편한 신발로 바꿔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발바닥이 아프면 다 족저근막염이다. 삐. 발바닥이 아프다고 다 족저근막염인 것은 아닙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걸을 때 발의 앞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을 때 땅에 닿아 있는 발의 앞쪽 부분을 발의 앞꿈치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아프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뭐가 붙어 있는 것 같고 감각이 먹먹하고 또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는데 깎아도 계속 생기고 집 안에서는 맨발로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발의 앞꿈치 또는 전족부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에는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중족골통, 관절염, 골괴사, 종자골염, 소건막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지간신경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간신경종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간신경종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들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간신경종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발바닥 앞쪽이 아파요, 발바닥이 저려요, 발가락이 화끈거려요, 모래를 밟고 있는 것 같이 느낌이 이상해요, 발바닥에 밀가루 반죽이나 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발가락 감각이 먹먹해요. 모두 지간신경종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발이 꽉 끼는 좁은 신발이나 하이힐을 신었을 때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 공간을 그림처럼 위아래로 잡고 꽉 눌러보세요. 아프시나요? 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발볼의 양쪽을 쥐어 짜듯이 압박해보세요.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리시나요? 지간신경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가락을 위로 꺾은 상태에서 발가락 사이 공간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을 때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사이에서 신경이 혹처럼 커진 병입니다. 신경종이라고 해서 종양이나 나쁜 병은 아니고요. 그냥 신경 자체가 커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수술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기 싫은 분들은 잠시 눈을 감고 계시거나 앞으로 빨리 넘겨주세요. 안 돼! 이 사진을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이 벌어져 있죠. 신경종이 너무 크면 실제로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환자의 신경종을 제거한 사진이고 굉장히 크죠? 제거하니까 발가락이 다시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이건 다른 분 동영상인데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누르면 신경종이 뼈 사이 공간에 끼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눈 감으신 분들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신경이 왜 커질까요? 쉽게 얘기해서 신경이 너무 짓밟혀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밟고 다니다 보니까 발바닥에 있는 신경이 하도 짓이겨져서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퉁퉁 붓거나 커진 거죠. 신경이 발바닥을 지나서 발가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양 옆으로는 뼈와 뼈 사이에 끼이고 또 그 위로는 뼈와 뼈 사이에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에 의해서 눌립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걸을 때 앞꿈치를 이렇게 꺾으면 신경이 늘어나기도 하고 눌리게 됩니다. 하이힐을 신고 많이 걸으면 발이 계속 꺾여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지간신경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20, 30대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신경의 손상과 염증이 누적되면 40, 50대에 가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간신경종은 보통 40, 50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활동적이거나 일을 많이 하신 분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좁은 신발이나 하이힐을 많이 신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또 무지외반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오고 바깥쪽으로 발가락이 휘는 걸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데요. 무지외반증이 심하면 원래 엄지가 체중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엄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2, 3, 4 발가락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2, 3, 4 발가락에 무리가 오게 되면 2차적으로 지간신경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평발이거나 아치가 높은 요족인 경우에도 엄지발가락보다 2, 3, 4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많이 쏠리면서 신경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2, 3, 4 중족골이 유난히 긴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1, 2, 3, 4, 5 중족골이 포물선을 그리듯이 밸런스가 맞아야 걸을 때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한두 개가 유난히 길면 그쪽으로 체중이 많이 쏠리겠죠. 그래서 그 부위가 아픈 것을 중족골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2차적으로 지간신경종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킬레스건을 포함한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걸을 때 발의 앞쪽에 체중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2차적으로 지간신경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간신경종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간신경종은 결과물이고 그것을 유발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간신경종만 어떻게 수술해서 떼어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간신경종을 유발한 다양한 원인들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발은 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신발이 꽉 끼면 그 안에서 신경도 꽉 낍니다. 따라서 발볼이 충분히 넓은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겉창이 두껍고 단단해서 잘 꺾이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이 과하게 꺾이는 것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이힐은 앞꿈치 통증이나 지간신경종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어야 되면 잠깐씩만 신으시고 얼른 편한 신발로 바꿔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플랫 슈즈 같이 얇고 막 구부러지는 신발은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중족골 패드라는 게 있는데 스티커 형식으로 깔창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 목에 베개를 받쳐서 머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듯이 중족골의 머리가 땅에 많이 닿아서 아프니까 좀 덜 닿도록 뼈보다 살짝 근위부에 패드를 받쳐주는 겁니다. 중족골두를 살짝 덜 닿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중족골두 사이에 잘 부착하면 발가락을 살짝 벌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이 끼어서 아프기 때문에 패드를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뼈 사이를 약간 벌려주는 거죠. 같은 원리로 발가락 사이에 실리콘 같은 것을 끼우면 꽉 조이던 신경에 숨통이 좀 트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춤형 깔창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맞춤형 깔창은 발도장을 찍어서 내 발에 꼭 맞는 깔창을 만드는 건데요. 아치 부분에도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돼서 앞꿈치 부분이 좀 편해지는 효과도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중족골 패드를 아예 고정형으로 깔창에 심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너무 비싼 거 말고 적당한 걸로 한번 해보세요. 앞꿈치 통증과 지간신경종이 있으신 분들은 종아리가 타이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종아리가 타이트하면 걸을 때 발목이 부드럽게 뒤로 충분히 젖혀지지 않기 때문에 발의 앞쪽에 무리가 많이 가고 2차적으로 지간신경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벽 미는 운동인데요. 벽을 살짝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합니다. 뒷다리에 무릎을 쫙 편 상태로 종아리에 힘을 빼고 고개 들고 허리 펴서 엉덩이를 앞쪽으로 쑥 밀어넣는 운동인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발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발 뒤꿈치를 땅에 딱 붙이고서 밀면 종아리가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나실 텐데 이 운동 방법은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단에서 한쪽 다리로 서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낮은 위치로 내리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한 15초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내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종아리가 타이트한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종아리 근막을 살짝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바닥 근육 강화 운동인데, 바닥에 수건을 깔아놓고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해서 수건을 당겨오는 운동은 발바닥 근육 강화와 족저부 쿠션 기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약은 우선 가장 부담이 적게 먹어볼 수 있는 약은 비타민 B 복합제입니다. 비타민 B 복합제는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직접 사 드실 수도 있고 큰 부작용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셔보시기에 좋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소염 진통제나 신경 전달 물질을 줄여주는 약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빠르게 감소시켜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보통 한 번 맞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이 줄어들거나 피부가 하얗게 변색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맞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간신경종 환자가 많은 이유가 이게 수술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술로 쉽게 해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지간신경종은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수술은 기본적으로 신경종을 떼어내는 건데 이빨에서 신경 치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가 시리니까 신경을 뽑아서 아예 시린 감각을 못 느끼게 하는 것처럼 신경종이 눌려서 저리고 아프니까 신경종을 아예 제거하는 거죠. 신경을 제거하기 때문에 제거한 후에 발가락 사이에 감각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거한 후에도 잘라낸 끝부분이 주변 구조에 자극을 받아서 통증이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경을 잘라내지 않고 주변에 인대나 조이고 있는 구조들을 풀어주기만 하는 수술도 하는데 신경종이 너무 크지 않은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수술입니다. 신경종을 제거하는 것 외에 신경종과 앞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발의 앞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치료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